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취업의 뉴스 시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그리고 이지연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주말 다들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지수 기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좀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날씨가 좀 좋아서요. 네. 토요일 날 좀 햇볕을 좀 쐈더니 어떤가요? 좀 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네, 건강해 그래도 보이나요?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좋아 보여요. 예. 네. 이지연 캐스터 뭐 하셨어요? 저 영화 한 편 봤는데요. 네. 정말 토니 스타크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아이언맨 봤는데. 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저는 새드 무비 봤는데 되게 좋은 거 보셨네. 네, 취업의 뉴스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먼저 특별한 분과의 만남을 인터뷰로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릴 건데요.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조금씩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연 씨는 어떤 소식을 준비했습니까? 네, 요즘 SNS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밀접해 있는데요. SNS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셜 리크루팅도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셜 리크루팅이라는 게요, SNS를 통해서 채용하고 또 취업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요즘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뉴스 첫 소식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책과 전략을 총괄하는 이재흥 고용정책실장 인터뷰 내용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이재흥 실장님을 만나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이건 단순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밖에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고용률 70%, 향후 5년간 약 240만 개의 일자리입니다. 핵심으로 요약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 특히 여성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고용률 70% 달성의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우선 청년의 경우에는 스펙이나 간판이 아니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이자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그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에 좀 더 강화를 하고 아울러 특히 최근에 선진국에서처럼 저희들도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역점을 두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년 연장 60세 입법화가 국회 한노회를 통과했습니다. 아마 법적으로 이제 의무화를 했지만 실제 그것이 2년 반 뒤에 현장에서 집행되려면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합리적인 교섭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은 지금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이미 여러 번 발표를 했듯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함과 동시에 또 상여금이라든지 복지에서 차별이 없도록 계속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고용률 70% 달성,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많은 노력들 그리고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지수 기자께서 다음 소식도 계속 전해주시죠. 네, 신규 채용 감소세가 한풀 꺾이면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는 3월 종사자 수가 1,492만 7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종사자 수라는 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넘버 오브 워커스. 쉽게 말하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사업체나 자영업자, 그런데 고용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종사자에 대해서 또 이해하기 쉽게 영어로까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그 증가폭이 15만 1,000명입니다. 이 정도 증가폭이면 어떤 건가요? 많이 늘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종사자 수로 보면은 잘 모르실 텐데 1%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이 증가폭만으로 따지면 지난해 12월에 0.6% 증가에 그쳤어요. 이게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 증가폭이 12월에 가장 떨어졌다가 그 이후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일을 하는 사람들의 증가량이 예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됐다 그런 말이군요. 예.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 감소세가 둔화됐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최근 2년간은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일자리가 좀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 3월에 그 줄어드는 폭이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3월 입직자 수가 912만 명,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7.3%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고용노동부 자료입니다. 이 7.3%가 다른 달에 비하면 좀 적은 수치예요. 다른 달에 이제 두 자리 숫자, 뭐 10몇 퍼센트 이렇게 그 감소세가 크다가 3월에는 그 감소폭이 좀 줄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입직자 수 감소세가 9월부터는 6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갔다. 다시 한번 말을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사자 수가 늘어나는 폭이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폭이 작아졌기 때문에 네. 그 늘어난 걸로 플러스 효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좀 간단하게 보자면 고용시장이 좀 나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봐도 지금 되는 상황이겠죠? 맞습니다. 네.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내 고용시장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서는 개선되고 있다. 이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상반기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 관련한 자료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자료도 나왔는데 네.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 평균 월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직장인들 기준이죠? 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선희 씨? 저는 300만 원 전후? 300만 원? 평균이니까요. 예, 저는 한 250만 원, 30만 원 정도.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 사실은 333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네. 2월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인데요. 예. 많죠, 사실.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은데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5.5% 늘어난 거고요. 뭐 이런 결과가 있었고 또 월 평균 근로시간이 159.9시간, 거의 한 160시간 정도 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임금 평균은 이제 신입사원부터 높은 직급의 그 직장인들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은 수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나 일을 하는지는 160시간 정도 한 달에 일을 하냐 좀 따져보시면은 뭐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금은 높아졌고 또 근로시간은 좀 줄었다고 하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재영 캐스터가 준비하셨죠? 네, 엘빈 로스 교수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고용시장의 문제점은요, 구인 기업과 또 구직자 간의 적정한 중개자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구직자도 기업도 자신의 적합한 옷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셜 리크루팅 시스템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셜 리크루팅이라는 게 SNS를 통해서 채용하고 취업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학점이나 어학시험 등 이른바 스펙을 초월한 채용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학력과 토익, 외모, 성별 등의 스펙에서 벗어나서요. 프로젝트 미션을 수행하면서 진정한 가치와 또 재능을 발견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에 적합한 인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SNS에 올린 경력사항을 보고 기업에서 인터뷰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요즘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소셜 리크루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채용 시장의 환경이 정말 급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거 결국 기업이 이제 인재를 찾아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셜 리크루팅의 가장 큰 특징은요, 기업이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기업들의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지원한 이 사람만은 평가해서 선발을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채용하겠다라는 수동적인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즉시 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갈리는 시대죠. 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변할 때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역시 달라지는데요. 또 신입사원으로는 이런 변화에 좀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과